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식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굿이브닝 주라벨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에서는요, 편안한 저녁 식사와 더불어서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과연 어떻게 도움을 드리느냐?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저희 방송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일 장 마감과 시황, 업종 테마를 분석해서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또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스페셜한 데일리 증권스쿨까지 준비를 해뒀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우리가 과연 어떤 토픽 섹터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떤 종목군들을 공략해야 되는지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시장이 참 매주 수요일마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또 어떤 종목군을 선택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투수처럼 365 플러스 팀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우리 대장이신 박노주 대표님께서는 해외 선물, 국내 선물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통해서 증시의 큰 틀, 방향성을 잡아주시면서 현금성 자산까지 아주 두둑하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도움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윤여민 전문가님께서는 전략적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계획적인 중장기적인 시장의 주도주들을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십니다. 또한 빅데이터 그리고 수급 완벽 분석을 통해서 단기 급등주들까지 접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투자의 방향성, 시장의 주도주, 단기 급등주까지 그래서 1타 3피의 행복을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라면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말만 열심히 했더라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대장이신 박노주 대표님께서 8월 15일 하루 만에 해외 선물로만 1,369만 원이라는 이 현금성 자산을 두둑하게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노란톡방 안에 계셨더라면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이런 수익률들 맛보실 수 있을 텐데요.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화장품 관련주이죠. 저희 지지난주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으로도 64.8%나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또 원택 같은 경우에는 이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이죠. 29.55%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바이오 관련주인데 이 종목도 지난주에 접근을 하셔서 19.10%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또 지지난주 방송에서 우리 히든 종목이었던 진성TEC 단 하루 만에 6.71%라는 단기로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습니다.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도 이렇게나 수익이 좋은데 나도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 선물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시장이 참 방향성도 부재하고 또 주도주도 없는 이 시장 속에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365 플러스의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윤여민 전문가님께서 포착하신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간밤에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7% 이상 급등을 했죠.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의 주가가 200% 이상 폭등을 했는데 이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산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슈 때문에 이런 열풍에 힘입어서 내년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훈풍 속에서 오늘장, 이 약세장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반도체 관련주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6년 만에 중국의 단체 관광객 입국 허용 소식 속에서 그리고 또 큰손인 이 유커가 돌아온다는 소식 속에서 중국 소비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죠. 오늘장에서는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과연 관련주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오히려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로 접근해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바로
주라주라 종목 주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선물 보따리 들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수요일 365 플러스 팀과 함께하는 굿이브닝 주라벨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이 오늘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죠. 이 중국에 대한 우려, 부동산 우려, 그리고 미국의 은행권 우려 속에서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좀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전략을 알기 위해서는 일단 해외 시장 방향성부터 예측해 봐야겠죠. 오늘 또 증시 방향성 알려주시는 대표님 모셨습니다. 박노주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노주 대표입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사실상 제가 경고성 아닌 얘기를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고 8월 달에 산이 굉장히 깊으면 이제 조정도 산이 높으면은 조정도 이제 와야 된다. 깊지는 않더라도 그동안은 올라간 지속폭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볼벤 상단선을 맞고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약세장에 저는 왜 수익이 더 높을까요? 8월 달에 정말 수익이 더 높고 더 쉽게 투자하고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제가 8월 달에 조정이 크게 올 거라고 말씀을 계속 문의 드렸고 사실상 7월 31일 날 나스닥 선물지수 16,000선 찍고 나서 그 다음부터 지금 어느새 15,100선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크게 내려왔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지금 약세장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해외 선물로 숏을 해야죠. 매도를 해야죠. 지금 8월 달에는 저는 너무나 쉽게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연휴 기간이었지만 월요일 날 또 반등 올라가는 거 지켜봤다가 화요일 날 제가 뭘 했습니까? 화면 아까 보셨다시피 숏 매도하고 그냥 수익 내고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하락세가 더 이어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상 좀 있다가 또 왜 그렇게 또 더 내려가야 되냐? 이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장이 참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나 수익을 잘 내고 계십니다. 8월 15일 단 하루 만에 1,000만 원 넘게 우리에게 현금성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단 하루 만에 약세장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익이 높을까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8월 달에 조정 온다고 얘기했습니다. 몇 차례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전략들이 딱 떨어져 맞았기 때문에 해외 선물로만 우리에게 단 하루 만에 1,469만 원이라는 현금성 자산을 아주 두둑하게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도움 주셨습니다.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큰 틀에서 한번 방향성 잡아보고 싶다. 혹은 현금성 자산까지 마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약세장인데도 나도 이렇게
이렇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의 큰 틀의 증시 방향성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그럼 오늘도 한번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이 하락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뭐 아직 하락 가능성이 뭐 더 열어두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뭐 나스닥 지수 반등하고 있지만 반등했다가 다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렇게 해외 선물로 약세장에는 해외 선물이 정말 답입니다. 쉽게 숏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흘러가는 방향대로 또 수익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갈 만큼 내려간 다음에 밑에서 지지할 경우에 다시 우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든지 뭐 다시 뭐 선물로서 매수를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 상품들을 거래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상 뭐 이슈도 있었다. 기술적으로 제가 그 전에 먼저 월봉에서 굉장히 거품이 있다. 볼벤 상단선에서 사실상 맞고 떨어져야 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맞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이슈가 전에도 제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난주에 무디스가 사실 27개 은행에 대해서 레이팅 액션 단행했거든요. 10개 은행 등급 강등 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뭐 피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경고성 메시지 날렸잖아요. 수십 개 은행에 대해서 은행 등급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계속 어느 정도는 분위기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이게 차트를 보시면은 이 월봉 차트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사실상 저번 달에 7월 달에도 상승장으로 끝났지만 사실상 8월 달에 내려와야 되는 게 여기 볼벤 상단에서 이 레이팅 포인트가 굉장히 저항대가 굉장히 큰 저항대다. 그래서 여기서 맞고서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위치 지금 월봉에서 5이평선 이 부근대까지는 조정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지금 시장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살짝 어저께 뭐 떨어지고 나서 오늘 반등 올라오는데 약간 뭐 시장 같은 경우가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반등 주고 나서 또 계속적으로 또 같은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방향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15,147을 찍고 있지만 제가 이 반등 위치까지는 15,200선까지는 들어올 것 같아요. 하지만 15,200선이 분명한 리미티드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여기 맞고서 다시 위에 왜냐하면 이 위에 보시면은 이평선이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저항으로 작용할 거고 15,200선 넘어오면 다시 빠져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밑에 포인트, 그러니까 15,000선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살짝 또 반등이 나온 다음에 다시 내려가서 저는 14,850선까지도 지금 열어놓고 있다. 그래서 14,850선까지도 지금 하락 가능성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고 나스닥 그 선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여전히 반등이 왔었을 때 매도가 유효하다. 저는 지금 8월 달에 거의 매도로 지금 수익을 다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빠질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고요. 지금 일봉만으로 봤을 때는 감이 안 오겠지만 자,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사실상 제가 항상 그 봉의 길이를 가늠해라. 여러분들한테 봉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일봉이 아니라 주봉과 월봉이다. 자, 봉의 길이를 봤었을 때 지금 짧아요. 이번 주에 고점과 저점의 그 인터벌이 너무 짧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승으로 이번 주에 고점을 깨고 갈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그럼 더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더 내려가서 봉의 사이즈를 더 키워줘야 된다. 그러면 이번 주에 저점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15,000선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목표가 14,850선 부분까지는 내려오면 적절하게 주봉의 사이즈가 형성이 되고 밑으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또 이평선 그리고 볼벤의 중심선이 다 기다리고 있다. 그 위치에서는 이제 다시 반등이 세게 올 거니까 매수로 다시 투자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투자 방향은 저는 여전히 매도가 중점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요점은 기다렸다가 15,200선이 넘어왔을 경우에 이제 그때부터 분할로 매도를 실어 나가면 다시 빠지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빠르게 지금 코스피 지수 일단 보면 이것도 눈에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또 뭐 밑으로 많이 내려갔는데요. 사실상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저는
2,500선이 또 깨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 지지를 별로 못했어요. 2,540선, 그때 이거 깨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2,540선에서 여기서 분명히 지지가 좀 강하게 나오고 나서 종가가 2,540선 위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반등 조금 줬다가 다시 빠지면서 코스피 지수도 2,500선을 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 보면요.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사실상 밑꼬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도리어 지지를 굉장히 못했고요. 884선,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선 깨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반등 좀 줬다가 884선 조금 위로 줬다가 다시 빠지면서 제가 보는 자리 863선까지 다시금 밀리면서 이 자리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든 코스닥 지수든 미국 지수가 더 빠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걸 좀 열어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선물 지수를 보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 빠지니까 제가 국내 선물 투자 방향도 당연히 매도로 보겠죠. 국내 선물 투자도 살짝 반등 좀 올라왔었을 때 매도로 투자 방향을 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빠지면서 다시 오늘의 저가 331선을 깨지면서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327선까지도 후반까지 밀릴 수가 있다. 그래서 국내 선물도 반등이 올라오기를 기다렸다가 매도로 임하고 그 다음에 327선까지 328, 327선 군대까지 오면은 다 정리를 하셔서 수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경제지표 발표가 미국 경제지표 발표 중요한 게 나오죠. 여러 가지 지표 발표 나오지만 새벽 3시에 FMC 의사락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주목해 주시고요. 세부적인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다음에 청산 포인트는 전부 노란 톡방에서 제가 물어보시면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큰 틀에서 우리가 해외 증시, 국내 증시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기만 하셨더라면 이런 식으로 큰 정말 두둑하게 해외 현금성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수익률표 보시면요. 단 하루 만에 우리에게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주셨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큰 방향성으로 증시의 흐름을 알고 싶다. 그 안에서도 나는 지수 전략을 잘 맞추면서 이렇게 현금성 자산까지 두둑하게 마련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큰 틀에서 한번 증시 대응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단 하루 만에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셨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나도 이렇게 큰 돈 벌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증시 방향성, 해외 증시 방향성을 예측해 주셨다면 또 국내 증시 대응 전략도 한번 세워봐야겠죠. 현직 기관 투자자이신 윤여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2주 만에 뵙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좀 전문가님과 방송을 할 때마다 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오는 길이 상당히 좀 이제 마음이 네. 무거웠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좀 상당히 과했다라고 볼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밀렸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좀 어떻게 좀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계좌에 대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오늘 시장 양지수 모두 좀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고 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76%, 코스닥은 2.59% 하락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종목만 잘 선별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지난주에 저희 방송 굿이브닝 주라벨에서 히든 종목으로 그리고 생방송 이슈 종목으로 주셨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이죠. 이 하락
시장 속에서도 나 홀로 7%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로만도 7% 이상 상승을 했고 64.80%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진성티 씨 같은 경우에도 지지난주 저희 방송 히든 종목이었죠. 건설기계 업종으로 단 하루 만에 6.71%나 수익을 내셨는데 나도 이렇게 힘든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과 함께 현지 기관 투자자와 함께 수익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내 계좌 다 같이 리밸런싱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생방송 히든 종목 여러 가지의 종목 선물 들고 오셨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좋은 종목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사실 오늘 시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짐 빠지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희만의 인사치레 더 활기차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늘 할 때마다 네, 참 오늘은 가슴이 좀 더 떨립니다. 힘드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응원하는 우리 계좌를 더 빨간불로 켜내기 위해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주식 라이프 밸런스 now! Now! 주라주라, 종목 주라. 먹주라. 아주 적극적으로 짱말로 주식 종목만을 캐치하는 방송입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주셨던 히든 종목으로만도 네. 수익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서 어려운 시장일수록 전문가님을 더 찾는 것 같거든요. 오늘도 이런 종목 선물 들고 오셨나요? 오늘도 3개 들고 왔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야박하게 한 개만 들고 오신 게 아니라 3개 이렇게 많이 챙겨 오셨습니다. 나도 현직 기관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선물 3가지의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도 3가지의 종목 선물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또 마감 시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이 이슈가 있고 은행권 우려가 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부동산 이슈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도 좀 밀렸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많이 밀리는 좀 모습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일단은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피치 쪽에서 지금 미국 은행들에 대한 부분들 신용 강등될 수 있다는 좀 언급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의 좀 조정이 나왔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광복절 우리나라는 좀 쉬었습니다만 지표가 좀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특히 다시 한번 또 침체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또 금융거래 관련된 부분들에서 신용 강등에 대한 얘기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제 지표가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달러가 강세, 또 위안화 약세, 뭐 여기다 또 위험 회피 조합이 좀 어느 정도 삼박자가 맞으면서 특히 이제 원화 약세,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원달러 환율 자체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 상당히 좀 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7월 달부터 지금 이제 외국인 한 2조 정도 좀 매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지 못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7월과는 달리 지금 8월 달 같은 경우는 좀 증시에서 봤을 때 주도주가 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테마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업종이라든지 좀 펀더멘탈 있는 종목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옥석가리가 상당히 필요한 뭐 그러한 좀 시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테마성 재료가 부각되는 그 초전도체만 정말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초전도체 진위 공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게 엊그저 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신성델타테크 거래 정지 있었는데 네. 오늘도 상한가 갔거든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테마라고 좀 말씀드렸던 지금 이제 테마가 결국은 이제 이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2주 안에 지금 이제 기자회견, 뭐 샘플을 공개한다고 얘기가 나왔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그 전까지 계속해서 지금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광복절 우리나라는 쉬었습니다만
이 광복절 특히 그날 같은 경우 해외 증시에서 어떻게 보면 호재성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상당히 좀 많이 나왔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노림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일부 인정하는 좀 뉴스가 나왔고 특히 우리나라 좀 국회의원 중에 한 분께서 또 네. 이제 정책에 대한 지원까지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서 한 번에 다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저는 조금 테마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주가 지난 후 기자회견 후에 제가 볼 때는 그 후에 옥석 가리기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관련주들의 제가 볼 때 급등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에 좀 메인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수급이 좀 글로 쏠리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마감 시황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초전도체 테마까지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는 시장이 하락을 하든지 상승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만 내면 됩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이 종목을 얼만큼 왜 이렇게 잘 뽑아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전략적인 이슈 분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종목 선물을 주시거든요. 지지난주에 저희에게 방송에서 이슈 종목으로 얘기했던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오늘장만 하더라도 8% 이상 상승을 했고 지금까지도 64.80%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던 진성TC 6.71% 하루 만에 수익 실현을 하셨는데요. 나도 오늘장에서 너무 힘들었지만 내일장, 내일 모레장에 한번 이런 좋은 종목 선물 받으면서 수익 한번 제대로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주시는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수익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속에서도 수익을 참 잘 내고 계세요. 네,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좀 대상으로 해서 좀 이제 리뷰를 좀 해보겠는데 사실 이제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 그리고 오늘 수요일 날 좀 신고가 나온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일단은 뭐 7월 27일 날 좀 말씀드렸던 원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날 좀 신고가 흐름이 나왔는데 확실히 좀 화장품 또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가 제가 볼 때는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과 좀 같이 연관이 되면서 사실 좀 흐름이 좀 좋게 나오고 있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원택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자리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추천을 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업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방송에서 지금 저 말씀드리기 전에 좀 항상 많이 말씀드렸던 지금 CS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땐 여기서 이제 추천을 좀 드린 것 같더라고요. 8월 1일 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단기간에 좀 급등이 좀 상당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화장품, 뭐 미용 의료기가 이렇게 좀 종목이 많이 수익이 나올까 싶을 정도로 오늘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좀 쓰는 모습이 나왔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 7만 원대를 넘어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이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에서 저는 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실적에 관련된 부분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좀 되면서 좀 이제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하반기에 봐야 할 제약바이오가 섹터가 좀 그중 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신고가 흐름을 냈습니다. 신고가 흐름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신규 새내기 주고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 합니다만 저는 충분히 지금도 더 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종목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번 수익을 반납하고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신규 매수 혹은 뭐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 화장품 요것도 말씀드렸는데 요것도 이제 월요일날 신고가가 나왔죠. 결국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트렌드를 잘 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사실 리오프닝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추천하기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얘기가 나왔던 건 아니죠. 결국 이제 저는 조금 눌림목이라든지 실적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주가가 못 갔던 종목을 좀 추천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리오프닝과 좀 타이밍이 맞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트렌드에 참 잘 맞추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인 지금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했죠. 이 종목으로도 64.80%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시고요. 지금
화면에는 없지만 VT 같은 경우에도 17% 화장품 관련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나도 이렇게 시장이 안 좋더라도 한번 제대로 된 종목 선물 받아보고 싶다. 현지 기관 투자자가 눈여겨보고 있는 그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2주 만에 출연하셨습니다. 또 오시려면 2주 더 기다려야 돼요. 우리 전문가님과 빠르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이슈로 한번 해봐야겠죠? 첫 네. 번째는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바로 들어갑니까? 네. 네, 일단 일반 업종 중에서 그나마 오늘 좀 강했던 업종 바로 이제 반도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뭐 사실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나오고 들어가려고 하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한 달 정도 반도체를 네. 좀 안 했죠. 안 하고 좀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를 했었는데 뜸하니까 다시 또 올라오네요. 네, 과대낙폭된 섹터를 좀 보다 보니까 네. 오늘 조금 이제 눈에 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슈는 보게 된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일단 먼저 좀 이슈가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보니까 긍정적인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월요일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좋았습니다. 미국에서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뭐 엔비디아를 포함한 지금 대부분의 섹터가 좀 상승을 했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좀 증시가 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같은 경우 좀 미국 흔들렸습니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목표가가 올라가는 어떤 바이 리포트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데 이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2분기 실적도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 긍정적인 리포트 안에 3분기, 4분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가 좀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이제 아랍에미리 쪽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이제 엔비디아에 지금 칩을 산다고 합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쪽 나라도 지금 이제 AI 구현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3분기, 4분기가 어떻게 보면 실적이 더 상반기보다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엔비디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네. AI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항상 내려갈 때는 이유가 있어요. 아, 네. 올라갈 땐 이유가 없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미국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목표가가 올라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전 가격보다 뭐 100% 이상 뛰었다기보다는 현재 가격에서 한 20% 정도 좀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결국 이제 이런 지금 AI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알겠어.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결국 HBM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HBM 같은 경우가 연평균 45% 지금 성장 가능하다고 이게 나오는데 이 45%의 수치가 얼마냐면 전기차가 커가는 게 1년에 30%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즉슨 전기차의 시장 속도를 지금 2년간 더 크게 상회할 수 있다는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대장주로 뭐 SK하이닉스도 있겠습니다만 좀 이러한 진 시장의 어떤 제가 볼 때는 마켓 시어를 점유하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지금 HBM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바닥은 나왔다. 바텀아웃은 됐다. 다만 업사이드로 가기 위한 모멘텀이 분명히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HBM이 아닐까. AI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로봇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로봇형 반도체 같은 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어떤 분야가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사이드로 가는 모멘텀을 찾기 위한 지금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섹터에 지금 여러 가지 여정들이 좀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서 상승으로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 차세대 AI 칩을 생산하겠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오늘 떨어졌어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전자는 그냥 지수가 밀렸기 때문에 그냥 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모멘텀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보니까 약간 수급의 좀 논리에 의해서 좀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HBM 관련주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관심 종목으로 HBM 관련주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오. 대장주라 볼 수 있는 한미반도체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한미반도체가 사실은 AI 관련된 쪽에서도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 또 이제 반도체 쪽을 보더라도 거의 지금 이제 신고가 부근에서 8월 1일 신고가 찍고 나서 지금 거의 조정 없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사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고가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반도체 치고는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 112억 정도가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이제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장비가 메모리 쪽에서 지금 5사트까지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MSCI 지금 한국 지수에 편입됐죠. 이제 에코프로랑 같이 편입이 됐는데 지금 약 시가총액 3조 기준으로 한 2천억 이상의 좀 수급 효과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4조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천억 이상의 지금 수급이 연말에 들어올 것을 기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좀 주가가 반응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앞에서 언급드렸던 AI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구조가 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뭐 최대 수혜 예상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그 종목이 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반도체 관련주로 너무 네. 수익을 많이 내셨어요.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네. 그렇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오늘 또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관심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바로 차트를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HBM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다 같은 건 아닙니다. 이 종목도 HBM 관련된 종목인데 좀 한미반도체보다는 좀 일찍 신고가 나왔죠. 7월 14일 날 신고가 나오고 지금 7만 원 대비 4만 원이면 거의 뭐 30에서 40%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약간 과대 낙폭에 의한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HBM 관련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전통 소부장에 대한 부분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 HBM 관련된 종목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레이저를 이용해서 리플로 지금 생산한 장비를 좀 생산한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미국의 오사트 업체랑 지금 이제 장비 독점 판매가 돼 있었는데 이게 좀 해제가 됐습니다. 그 얘기즉슨 이 회사가 만드는 장비를 꼭 이제 미국에 있는 회사만 판매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풀리면서 다른 업체들한테도 팔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길이 열렸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거론되고 있는 게 TSMC라든지 다른 좀 회사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매출이 한 30% 정도는 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독점권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제가 됐다는 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대 낙폭에 의해서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저렇게 지금 고가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뭐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7% 이상 급등을 하면서 장 마감을 했죠. 이 훈풍을 받으면서 오늘장 이 약세장 속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도 양호한 모습 보여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 선물을 주셨느냐. HBM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관심 종목 딱 한 가지 들고 오셨는데 과대 낙폭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HBM 관련주 나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종목 모두 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이슈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어떤 이슈 들고 빠르게 오셨을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리오프닝이 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가 지난주, 이번 주 다 리오프닝을 그렇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리오프닝도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옥석가리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리오프닝 상당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사드 보복 이후에 6년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하겠다는 말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단체입니다. 개인으로 들어오는 거는
막진 않았어요. 근데 단체로 들어오는 건 막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6년 만에 해제가 됐다는 거, 특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올해 중국인의 해외 여행이 코로나 직전에 30에서 40% 정도만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 한국의 방문 계획은 얼마 정도 되느냐? 지금 180만 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원래는 300만 명이 넘었는데 어쨌든 180명 정도가 좀 회복이 된다고 하면 그래도 뭐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의 제가 볼 때는 리바운드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좀 돈을 많이 써야지 좋은 건데 그렇죠. 사실 지금 중국에서 부동산 리스크도 그렇고 지표들도 좀 안 좋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이건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중국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경제에 대한 부분들, 소비 진작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또 부동산에 대한 부분도 살려야 되는데, 또 반대로 보면 중국이 부동산 문제가 지금 터진 걸까요? 아니요. 헝다부터 시작해서 2년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내려갈 땐 이유를 찾는 겁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제로 코로나에서 2년 전부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좀 이슈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실물 경제는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증시에서는 학습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물론 우리나라 증시도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좀 제가 볼 때는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 그게 뭐 지수를 끌어내리는 어떤 그러한 좀 악재로 작용한다기보다는 좀 하나의 지나가는 변곡점을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국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풀어줬지 않습니까? 결국 그 얘기인즉슨 중국도 우리나라 일본에게 들어와 주길 바라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하겠다. 특히 또 광저우 아시안 게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의 좀 소비 진작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 또 중추제라는 연휴가 또 9월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비 씬에 지금 어느 정도 좀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본격적인 효과는 그때부터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리오 분위기 좀 기대감으로 좀 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다면, 9월 이후 10월 달부터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조금씩 찍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실히 종목별로의 제가 볼 때는 옥석가리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했는데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일단 오늘 봤던 종목 중에 저는 이제 대장이 바로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환급 창구 사업자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살 때마다 이제 세금을 제가 볼 때 환급받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명동이라는 가장 강력한 상권에서 가맹점을 60% 이상 확보하고 있는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또 제가 대답을 드려야 될 게 뭐냐면,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일단 물가가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도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 사더라도 금액 자체가 올라갔다는 점. 결국 지금 코로나19 이전보다 매출은 3, 4배 이상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입국자 수가 좀 회복이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한 매출액 한 350억 정도 지금 발생 기대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올해 매출이 2019년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제가 볼 때는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좀 경신할 수 있는 좀 매출이 좀 전망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리오프닝의 대장주로서 제가 볼 때 손색이 없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 말고 그럼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야 될 종목,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종목이 약간은 좀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미 딱 여기서 답은 나왔습니다. 호텔, 카지노. 근데 이미 지난달에 약 30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을 하면서 3분기 이미 흑자 전환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3분기 3천억 정도 매출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상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크루즈가 53척이 제주도를 오겠다라고 지금 신청이 되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주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BEP죠. 손익분기점을 좀 맞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온다.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레버리지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을 따라갈 수 있는 제가 볼 때 2등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리오프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하게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옥석 가리기 필요한 종목 지금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히든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딱 지금 설명을 보니까 뭐 약간 의료기기 보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중국인들 특히 리오프닝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어느 산업에 가장 돈을 많이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성형외과, 그렇죠.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과. 네, 그런 측면에서 화장품이나 의료기기들이 계속해서 좀 주가가 먼저 갔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원래 실적이 좋았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더 갔는데 이 종목은 그에 비해서 많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눌려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2분기 지금 매출액이 지금 한 46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지금 한 27%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영업이익은 다소 컨센서스를 미스했습니다만 매출액은 좀 올라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의료기기 리팟 그다음에 개인용 의료기기가 좀 매출을 좀 견인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하반기 내에 개인용 지금 신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신제품이 나오는 건 매출에 대한 부분과 함께 영업이익의 개선도 제가 볼 때는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경영권에 대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요 신고가 이후에 약간의 좀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경영권 M&A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그때 당시에는 약간 주가에서 봤을 때는 좀 악재로 좀 제가 작용했습니다만 추후에 실적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반등할 때 좀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다시 한번 좀 언급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또 어떻게 보면 주가가 좀 상당히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어떤 그런 장점의 플러스 추후에는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논의될 수 있는 좀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분명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좀 미용 의료기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히든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지지난주 저희 2주에 한 번씩 나오시죠. 지지난주 방송에서 나오셨을 때 얘기했었던 CNC 인터내셔널 진성 DC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이렇게나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또 신고가를 경신했죠.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반도체 관련주, 리오프닝 관련주,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이 히든 종목 세 가지 종목 선물 들고 오셨습니다. 나도 현직 기관 투자자가 주시에서 보는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이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365 플러스 6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참 힘든 시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장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한다면 제가 1타 3피 행복 모두 다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 또 주시는 좋은 종목 선물들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도 참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조정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고 또 순환도 상당히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좀 기해하는 좀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글로벌적인 뉴스도 상당히 좀 악재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종목 차별화 정세가 좀 나오기 때문에 실적을 위주로 한 종목 차별화 제가 볼 때 충분히 좀 제가 볼 때 이 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종목들을 많이 골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투자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이 어제 쉬고 오늘 돌아왔는데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장 마감을 했죠. 글로벌 이슈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가 참 종목을 차별화돼서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신 3가지 종목으로 여러분들 모두 다 수익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